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주차 강의로 해싱 부분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몇 가지 전달 사항 안내하고 이어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학기 중간고사 시행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학과에 따라 시행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열심히 중간고사 시험을 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을 단풍이 이번 주부터는 남부 지방도 절정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중간고사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은 한 번쯤 찾아가서 낙엽의 아름다움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전달하고 싶은 것은 오늘 교수님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이 해싱 두 번째 강의 슬라이드 자료를 한부 자료실에 올릴 겁니다. 이 자료는 우리 강의 계획서 사항으로 봐서는 9주차 10주차 강의 분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 계획서 사항에 보면은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원래 원격 강의가 없습니다. 중간고사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강의 자료를 올려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 가지고 반드시 인쇄를 해서 9주차 10주차 강의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인쇄를 해서 강의 청취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교수 학습 시스템에 올라갈 때는 9주차 10주차 강의가 중간고사 8주차에 해당되는 거기에 8주차에 9주차 강의가 올라갈 거고 또 9주차에는 10주차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보고 시간이 허락하면은 이 9주차 10주차 강의를 다 할 것이고, 만약에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9주차 강의 분량 부분에서 강의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 강의 자료 페이퍼를 가지고 다음 주 또 10주차 강의를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은 강의 듣기 전에는 반드시 교재하고 이 강의 자료를 다운받아가 인쇄를 해서 여러분 책상머리에 딱 올려놓고 하다못해 볼펜이라도 하나 들고 강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그 강의 청취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예습 복습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청취하면서 우리 본교재 각 장르별로 내용 한번 안 읽어보고 강의 청취하는 친구들도 간혹 봤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는 4년간 8학기 동안 아무리 전공 과목, 교양 과목 공부를 해도 학위 받을 때 마음이 허전하고 학교 캠퍼스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도 그런 친구들은 어떤 회사에 어떤 부서에 가 근무를 해도 적응을 잘 못합니다. 왜? 학부 4년 동안 공부를 한다고 쭉 잡고 캠퍼스 다녔지만은 실제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생활에만 관심을 갖고 그게 4년간 몸에 습관화되어 버려 가지고 사회에 첫 출발을 해가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근로를 합니다. 근로하면은 그거 견딜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견딥니다. 그래 지금 학부 생활을 할 때 이 학부 생활이 사회의 뭐다 출발하기 전에 거쳐가는 하나의 뭡니까 초기 단계라 생각하고 강의 하나하나 각 교과목마다 강의 청취할 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강의 청취를 잘 하셔가지고 4년 학부 생활 끝날 때
그래도 4년간 뭔가를 내리에 뭔가 가지고 간다는 그런 뿌듯함을 갖고 캠퍼스를 떠나야 되지. 안 그러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봉착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강의자로 슬라이드 첫 번째 보세요. 맨 위에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해싱 두 번째 강의라고 되어 있고, 중간에 교수님이 자 박스에 오늘 배울 내용을 9주차 10주차 내용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14장에 보면 해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14장 5절에 보면 개방주소법 오픈 어드레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절에는 체닝이 뭔가, 또 14장 7절에는 해싱의 성능 분석, 마지막 14장 8절은 해싱의 응용 분야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위에 14장 5절부터 6절 있죠. 개방주소법과 체닝, 이게 9주차 강의 분량이고, 그 다음에 14장 7절부터 8절 있죠. 이 부분이 10주차 강의 분량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두에 언급했듯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까지 강의를 하고 마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1강의에서도 잠깐 살펴봤듯이 뭘 계산한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의 계산은 말 그대로 산술연산입니다. 산술연산의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덧셈과 뺄셈과 뭐다? 곱셈과 나누셈이 대표적입니다. 나누셈의 명령어는 MOD 명령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럼 뭘 계산하는 건데? 맨 왼쪽에 임의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키 값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키 값이 뭐 1, 3, 5, 7, 18이 있다면 1부터 들어오겠죠. 그게 들어가 가지고 해싱 함수에 가지고 산술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된 값이 나오겠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해시 주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소를 오른쪽에 어디에? 해시 테이블로 찾아가겠죠. 찾아가게 되면은 해시 테이블 앞에 보면 각각 슬롯이 있고, 슬롯에는 어떤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버킷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 계산법은 뭐만 슬롯 하나가 주어지고 버킷 하나가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방법들은 슬롯은 하나 주어졌는데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는 뭐다? 그러니까 버킷은 뭐다? 여러 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왜 그렇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중간에 어떤 해시 값을 계산했는데 해시 주소가 뭡니까? 동일한 게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저 앞에서 우리가 시노임 거래가 동거자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갖게 되면 뭐다? 동일한 주소에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키 값이 보관하게 되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컬리전 충돌이 생긴다 그럽니다. 이렇게 저장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슬롯을 여러 개 준비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시 테이블이라 그러고, 최종적으로 키 값이 계산되어 가지고 주소를 찾아가 가지고 그 저장 공간에 해시 값을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 결국은 해싱 개념이다. 그러면 해싱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개방주소법과 하나는 체닝 방법이 있는데, 개방주소법이라는 것은 오픈 어드레싱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비어있는 자료의 주소를 찾아서 비어있는 주소에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이 바로 개방주소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방주소법도 여기에는 교수님이 아래에 기록은 안 했지만은 우리 슬라이드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면은 저 뒤에 나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는데, 선형조사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제곱조사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뭐다? 이중해싱법이 있다. 그럼 이중해싱법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다? 해싱을 두 번 한다 이 말. 왜 두 번 하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런 방법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자,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뭔데?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충돌을. 그 다음 두 번째 체이닝 방법이 있죠.
체이닝은 우리가 제 앞에서 교재에도 나오듯이 시노임 거래가 동고자 개념을 이용을 해서 슬롯 버킷을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하나의 슬롯에 여러 개의 버킷을 둬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같은 슬롯에 저장할 수 있다 이 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일종의 체이닝 기법이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 슬라이드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슬라이드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549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내용 시작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참고하시고요. 먼저 자 선형조사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형조사법은 개방주소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선형조사법입니다. 이거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 검색 키 값의 상수만큼 더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수를 더해준다라는 말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일씩 더해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저 앞에서도 나와있듯이 자 선형조사법의 함수식이 있습니다. 먼저 H 갈로 열고 K 갈로 닫고 이꼴 갈로 열고 K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보통 try TRI라 그럽니다. 언더바 카운트라 그러는데 요거는 충돌 횟수라 그래요. 그 다음 갈로 닫고 뭐다 MOD 나눈다 이 말이죠. 이꼴 M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M은 뭡니까? 슬롯의 비트 슬롯의 뭡니까? 크기를 즉 버켓의 크기를 말하겠죠. 그죠?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교수님이 저장되는 검색 키 값을 자 중괄로 열고 여러분들 하나 적어가면서 설명을 드려요. 1이 들어가고 컴마 3이 들어가고 그 다음 8이 주어지고 마지막 13 이렇게 간단한 네 가지 키 값이 뭐다 주어진다고 주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읽어와야 될 키 값은 뭡니까? HK 값이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키 값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겠습니까? HK 꼬르는 K 플러스 try 언더바 카운트 갈로 닫고 MOD M이라 그러는데 그 갈로 하는 K 값이 뭡니까? 1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try 카운트라는 것은 충돌 횟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처음에 값은 없기 때문에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MOD 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함수는 임의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서 5라고 가정했을 때 5를 나눠보면 1 플러스 제로 하니까 1이 되고 MOD 나누기 5를 하니까 나머지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오겠죠. 그러면 맨 오른쪽 여기는 뭐가 주어지겠어요? 해시 테이블이 주어집니다. 해시 테이블이. 그러면 해시 테이블을 자 그려보면은 수직으로 표처럼 그리면 되겠죠. 중간에 한번 열을 더 쪼개 가지고 밑으로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가 주어지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키 값을 1을 불러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나머지가 뭐다? 1이 나타나더라. 그럼 여기서부터 해시 테이블에 0, 1, 2, 3, 4가 주어졌을 때 1은 어디에? 자, 인덱스 값 1에다가 보관이 되겠죠. 오른쪽 여기에 버킷에 슬롯 여기에 저장이 된다 이 말.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키 값은 3을 불러야 되겠죠. 3을 불러가지고 안에 뭐를 계산한다? 예? K 플러스 트라이 카운터 충돌 횟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3을 읽어오면은 갈로 열고 뭡니까? 3 플러스 0 갈로 닫고 MOD 5가 되니까 나눠버리면은 3 나누기 5가 되니까 나머지는 3이 나오겠죠. 그럼 요거는 뭐다? 오른쪽 해시 테이블 3에다가 버킷에 보관을 한 다음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8을 읽어오겠죠. 8 요것도 계산하니까 갈로 열고 8 플러스 충돌이 없으니까 0 갈로 닫고 MOD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꼴 나머지를 구하니까 5를 하니까 3이 나옵니다. 3이 나오니까 뭡니까? 충돌이 발생한다. 뭐하고? 방금 전 앞에 뭡니까? 키값 3을 읽어와 가지고 버킷 3에다가 보관을 했으니까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저 위에서 언급했듯이 선형조사법은 충돌이 발생했을 때 검색 키값이 뭐다? 상수만큼 더해주는 방법이다. 여기에 상수는 뭐다? 쉽게 얘기해서 일씩 더해주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자 3이 충돌이 발생했으니까
다음 한 번 더 계산해야 되겠죠. 어떻게? 8 플러스 1 상수값 1을 더해준다. 그 다음에 MOD 5 이꼴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8하고 1하고 다음에 9가 되겠죠. 9 MOD 나누기 5 하니까 5일은 5 하니까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 4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해시 테이블 인덱스 값 4에다가 8이랑 키 값을 저장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끝에 있는 13을 읽어 들어오겠죠. 13 MOD 5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5, 20 하니까 3이 나오겠죠. 3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3은 아까 3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을 더해주니까 14가 되겠죠. 13 플러스 1 하니까 그러면 14 MOD 하고 5 하니까 5, 20 하니까 나머지가 뭐가 4가 나옵니다. 4 역시도 또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기존 값 13 키 값에다가 충돌이 두 번 일어나니까 플러스 인자 뭐다? 1 플러스 1이니까 2니까 13 플러스 2를 하니까 15가 되더라. 결국은 15 MOD 5 하면은 5, 3, 15하고 나머지가 뭐가 나옵니까? 0이 나온다. 그럼 해시 테이블에 0에다가 뭡니까? 13의 값을 저장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선행조사법을 계산을 해보면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저 앞에서 뭡니까? 군집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왜? 한번 검색하면 검색된 인근에 뭐다? 자료가 많이 모인다. 즉 묶어진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군집화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런 단점이 주어지는 게 뭐다? 선형조사법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개방주소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뭔데요?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곱조사법이 되겠다. 이 방법은 뭡니까? 앞서 살펴본 선형조사법에서 충돌이 발생하면은 충돌 횟수에 이번에는 상수 1을 더해주는 방법이 아니고 뭐다? 제곱을 해주는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앞에 우리 함수식 HK 이꼬르는 갈로 열고 K 플러스 뭐다? 갈로 열고 트라이 언더바 카운트. 요게 아까 앞에 상수 1을 더해주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트라이 언더바 카운트 이걸 제곱을 해준다. 그 다음에 MOD하고 M으로 나눠주면 된다. 요 함수식을 적용한다. 그러면 아까 키값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은 게 1하고 3하고 8하고 뭡니까? 13 4가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키값 1을 읽고 오겠다. 1을 읽고 와가 1 MOD 5를 하게 되면은 이 꼴 뭐가 됩니까?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값 3 읽고 와가 3 MOD 5 이 꼴은 뭐다? 3이 되겠죠. 나머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1하고 3은 뭡니까? 충돌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해시 테이블에 순서대로 자 인덱스 번호 1에다가 3 자동으로 저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값 8을 읽어옵니다. 8 MOD 5 하니까 뭡니까? 나머지 3이 나와요. 3은 방금 앞전에 키값 3하고 충돌이 발생한다. 그래서 첫 번째 충돌 시에는 뭡니까? 1이니까 상수값이 1이니까 1의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1을 제곱하면은 결국은 1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1을 더해주니까 8이 9로 변하겠죠. 9 MOD 5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5일은 5 하니까 나머지는 뭐다? 4가 나타납니다. 나머지 4. 그래서 4에 저장하면 된다. 뭐를? 키값 8을. 그 다음 마지막 데이터 13을 읽어오는 경우입니다. 13 MOD 5 하니까 나머지 3이 나오고 이 1차 충돌 시에는 1을 제곱을 한다. 그래서 13 플러스 1 하니까 14가 되겠죠. 14 MOD 5 하니까 5, 20하고 나머지는 4가 나타난다. 그럼 4 역시 충돌이 일어난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4에다가 뭐를 키값 8을 저장해 놨습니다. 요 놈하고 충돌이 발생하니까 2차 충돌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2차 충돌 시에는 뭡니까? 상수값이 하나 더해져가 2가 되겠죠.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러면 최초로 읽어온 13의 키값과 플러스 4를 하겠죠. 그러면 17이 되는 겁니다. 17 MOD 5가 되겠죠. 그럼 나눠보면은 5, 20 하니까 나머지 2가 나오죠. 그래서 해시 테이블 2에다가 뭡니까? 최종적으로 키값 13을 저장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 제곱조사법은 자 앞에 선형조사법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군집화 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선형 방법보다는 뭐다? 군집화가 좀 덜 하더라. 그래서 좀 더 개선된 방법이 뭐다? 이 방법이다. 이 방법이 뭔데? 제곱조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개방주소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선형조사법 했고, 두 번째 뭐다? 제곱조사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게 뭔데요?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중해싱법이라 그랬죠. 그죠? 이중해싱법.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개방주소법에는 이중해싱법이 있는데, 자, 이 이중해싱법은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해싱을 한 번 더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근데 이제 앞에서는 이제 상수가 들어갔지만은 이 이중해싱법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조사 기간을 이용하는데 두 번째 간격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해시 함수 hk 꼬르는 갈로 열고 k 플러스 앞에서 제곱조사법은 뭡니까? 에? 주어진 소수를 한 번 더 이래 제곱을 했는데 많아요. 이 이중해싱법은 갈로 열고 k 플러스 조사 간격 갈로 닫고 mod m 해싱 함수가 주어진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이중해싱법에서는 보통 조사 간격은 함수를 어떻게 해싱 함수를 쓰느냐 하면은 n 마이너스 우리 교재에 다 있습니다. 갈로 열고 k mod m 갈로 닫고 이런 해싱 함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우리가 키값 갈로 열고 1,3, 8, 13 4개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은 1하고 3은 뭐다? 앞서 살펴본 대로 충돌이 발생 안 하니까 그냥 1과 3에다가 저장하면 됩니다. 키값 1, 3을. 근데 세 번째 8인 경우에는 뭐다? 8 mod 5 하니까 나머지가 3이 나와요. 즉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면 조사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방금 얘기했듯이 함수식이 m 갈로 열고 k mod m 갈로 닫고라 그랬으니까 아까 m의 값은 뭡니까? 임의로 우리가 5라고 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사 간격을 구해보면은 이 꼴하고 5 갈로 8 mod 5 갈로 닫고 하니까 자 8 mod 5 하니까 나머지가 3이 나와요. 그러면 5에다가 3을 빼니까 뭐다? 값은 2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요 해시 값을 구해보면은 갈로 열고 8 플러스 2 mod 5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에다가 2를 더하니까 10이 되겠죠. 10 나누기 5 하면은 결국은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해시 테이블 중에 뭡니까? 색인값 제로 있죠. 해시 주소 제로에다가 8을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값 13을 읽어와야 되겠죠. 13인 경우에는 뭐다? 13 mod 5 이꼴을 하니까 나머지가 3이 나오고 3은 역시 충돌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조사 간격을 구해야 되는데 조사 간격은 아까 함수식에서 m 갈로 열고 k mod m 갈로 닫고 했으니까 자 여기 m의 값은 우리가 5를 갖고 한다 그랬으니까 5 갈로 열고 k 값은 뭡니까? 마지막 k 값 13입니다. 13 mod 5 갈로 닫고 2다. 마지막 5는 또 앞에서 쓴 5m 값하고 똑같죠. 그래 하니까 뭡니까? 나머지 2가 나온다. 그래서 조사 간격은 2가 된다. 그러면은 갈로 열고 13 mod 2 갈로 닫고 mod 5를 한 번 더 해주면은 자 13에다가 2를 나누니까 뭡니까? 그 15 값이 나왔는데 15에다가 mod 5를 하니까 5, 3, 15니까 나머지가 뭡니까? 0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해시 테이블 오른쪽에 뭡니까? 인덱스 값 0에다가 최종적으로 뭐를 저장해 준다? 0이 나온다. 그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가 0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조사 간격을 계산해야 되겠죠. 갈로 열고 0 플러스 2 갈로 닫고 mod 5를 하니까 이해됐습니까? 2 나누기 5가 되니까 나머지는 뭐다? 2가 된다. 자, 2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는 뭐다? 인덱스 2의 값에다가 최종적으로 13을 저장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요렇게 처리되는 방법이 뭐다?
개방주소법 3가지 중에 마지막 뭐다? 이중 해싱법에 해당되더라.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14장 5절 개방주소법 설명 3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6절에 보니까 체인이라는 자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신호임 거래가 동고자 개념을 이용을 해서 슬롯 버킷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슬롯에 여러 개의 버킷을 둬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같은 슬롯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체이닝이더라.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선형조사법이나 제곱조사법, 이중해싱법, 이게 개방주소법 3가지라 그러는데, 이것보다는 뭐다? 좀 더 뭐다? 확장된 개념이 체이닝 기법이다. 그러면 개방주소법이나 체이닝 기법은 결론적으로 뭐다? 충돌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개방주소법과 주소법과 체이닝 기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선형조사법 그래가지고 아래쪽이 뭡니까?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549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가게 되면은 프로그램 14.3에 보니까 선형조사법의 구현 파트 3이란 게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내용 보니까 맨 위에 더블 슬래시 조가 주석 처리를 했는데, 캐릭터 문자로 된 키를 뭐다? 숫자로 변환하는 뭐다?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정수 선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형선을 인테저 주고 트랜스폼 변환한 다음에 캐릭터 뭐다? 아스테리스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된 뭡니까? 내용을 뭐다? 변환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인테저 넘버에다가 초기값 제로를 줬고, 화일문 반복문 키를 키 뭡니까? 요 포인트 주소이기 때문에 키에 있는 주소를 참조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넘버 값은 어떻게? 31 곱하기 넘버 플러스 뭐다? 아스테틱 키 플러스가 있습니다. 요래 더해 가지고 넘버라는 변수에 넘겨준다. 그 다음에 리턴 뭐다? 넘버 값을 뭐다? 반환해 주겠다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산함수를 사용한 해싱함수. 재산함수 이거는 방금 제곱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인테저 뭐다? 해시 언더바 펑션하고 캐릭터 키. 자, 키를 자연수로 변환한 다음에 테이블 크기로 나누어. 이 테이블 크기는 아까 m이죠. m. 그리고 나머지 mod 다음에는 나머지 값을 반환한 다음에, 그래서 그걸 그대로 했는 게 뭡니까? 자, 여기 보니까 리턴하고 트랜스폼 1키하고 퍼센트하고 테이블 사이즈 있죠. 테이블 크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반환한 다음에 여기에 재산함수를 사용한 해싱함수의 알고리즘이 되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요 내용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551페이지에 중간 부분 가보세요. 우리 페이지 551페이지입니다. 551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아래쪽에 보게 되니까 뭡니까? 프로그램 14.4 선형조사법의 구현 파트 4란 게 나옵니다. 여기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 교재 551페이지 그 중간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내용이 나온다. 그거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에 삽입 함수인 해시 뭐다? 언더바 lp 언더바 add 함수에서는 자, add 함수를 썼기 때문에 삽입하는 과정이 되겠죠. 먼저 키에 대하여 해시 주소를 계산한다. 그 주소가 비어 있는지를 검사해서 비어 있지 않으면은 먼저 그 주소에 저장된 키와 현재 삽입하려고 하는 키가 동일한지를 체크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슬라이드를 돌아 가지고 우리가 메뉴에 여기 보니까 정의를 샵 디파인 그래가지고 empty item 그 다음에 string length 요거는 뭐다? 문자의 길이를 계산한다 이 말이죠. 갈로 안에 item.k
키하고 제로가 같나 이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 샵 디파인 이꼴 아이템 1과 아이템 2가 같은지를 뭐다 비교를 하고, 여기는 strcmp라는 게 있죠. 이거는 스트링 컴페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값이 서로 같지 않나 이렇게 물어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석이 보니까 선형조사법을 이용하여 테이블의 키를 삽입을 하고, 테이블이 가득 찬 경우에는 뭐다 종료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void has lp add 하고 element item element has table 이렇게 배열함수 썼죠. 그 다음에 정수형 인테저 변수 i와 hash value, 그 다음 hash value는 뭡니까 i와 그 다음에 핵심 펑션. 자, 이게 서로 뭡니까 같은지 비교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해시 어드레스에다가 i 값을 불러와가지고 뭡니까 화면에 출력한다. 그리고 empty 해시 테이블 i 값이 뭡니까 같지 않은지 이렇게 물어오는 거죠. 그 다음 if문을 써가지고 equal 아이템과 해시 테이블 i의 값, 자 서로 뭡니까 같은지 비교하고, 에? 같으면은 뭔데 프린트 F문에 보니까 stdl라고 되어 있죠. 탐색기가 중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exit 1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 i는 뭐다 i 플러스 1 해가지고 나누기 퍼센테이지 테이블 사이즈로 나눠준다. 그리고 if 문의가 i가 해시 밸류 값과 같은지 비교를 하고, 같으면 뭐다 프린트 f 문의 해가지고 뭡니까 테이블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고 exit 1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해시 테이블 i에다가 뭡니까 아이템 값을 집어넣어 주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선형조사법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저장된 키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요 내용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552페이지에 가면은, 자, 위에 그 알고리즘 바로 밑에 보니까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다음으로 저장된 항목을 탐색하는 함수를 작성해보자. 탐색도 마찬가지로 먼저 키에 해시 함수를 적용시켜서 계산된 주소에서 항목을 찾지 못하면 해당 항목을 찾을 때까지 뭐다 연속된 버킷을 탐색한다. 탐색하다가 시작 주소로 되돌아오면 뭐다 해당 항목이 테이블에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예제 프로그램은 단순히 키만을 찾았으나 실제 응용에서는 뭐다 키에 관련된 자료를 찾을 것이다. 즉 영어 사전을 해싱을 이용하여 뭡니까 구현한다면은 단어의 설명이 테이블 키와 함께 저장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 55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프로그램 14.5 선형조사법의 구현 파트 4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보니까 함수들을 호출하여 사용하는 보다 메인 함수를 만들어 보면은 아래와 같다. 그 다음 해시 lp 프린트 함수는 현재 테이블에 저장된 키들을 출력하는 함수다 그러죠. 요거는 이제 553페이지 그 프로그램 14.6에 보니까 선형조사법의 구현 파트 5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 메인 함수가 나오죠. 그 부분에 해당되겠다. 그럼 우리 또 본 강의 슬라이드로 돌아와 가지고 자 보면은 선형조사법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저장되는 키를 탐색해보자. 자 void hash lp search라 그래가 element item 그 다음 element 테이블 정의했고, 그 다음에 정수형으로 i와 hash value 값 줬고, hash value는 앞에서처럼 뭡니까 hash 펑션 그래가 아이템 키 값하고 i하고 서로 뭡니까 같은지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요 i와 해시가 같은지 비교해 가지고 왼쪽에 집어넣어 주라. 그 다음 화일 문의 가지고 뭡니까 해시 테이블 i 값이 같지 않은지, 그 다음 if 문의 가지고 아이템과 해시 i 값이 뭡니까 같은지 묻는 거죠. 같으면은 f 프린트 그래 가지고 뭡니까 탐색 퍼센트 s 콜론 뭐다 each equal 퍼센트 d라고 그래 가지고 오른쪽에 아이템 키 값을 요게 s에다가 갖다 줄 거고, 그 다음 i 값을 뭡니까 퍼센트 %d 데시말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 리턴 명령을 줬고, 그 다음 i는 i 플러스 1 해가지고 뭡니까 테이블 사이즈로 나눠주고 나머지를 구하고, 그 다음 i와 해수 밸류 값하고 서로 같은지 비교해가지고 같을 경우에는 f 프린트 문의 해가지고 뭡니까 찾는 값이 테이블에 없다라고 뭡니까 출력해준다. 그 다음 리턴에 해서 뭐다 값을 반환하겠죠. 마지막으로 f 프린트에는
stderr 그래가 찾는 값이 테이블이 없다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는 알고리즘이 되겠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해시 테이블이 내용을 출력한다. 내용 출력하는 거는 요거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냐 하면은 552페이지 보세요. 552페이지 그 맨 아래 보게 되면은 552페이지 맨 아래부터 시작해 가지고 553페이지 프로그램 14.6 있죠. 선형조사법의 구현 파트 5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여기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해시 LP 프린트 엘리먼트 해시 테이블을 뭡니까? 자 인쇄를 하는데 인테저 I 값을 줬고 자 프린트 F 문에 해가지고 첫 번째는 뭡니까? 자 화면에 출력을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이중 바를 맨 위에 자 출력되게끔 했고 맨 아래쪽에는 또 역시 프린트 F문을 써가지고 뭡니까? 이중바 이꼴 문자 있죠. 요래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요 for I 꼴은 뭡니까? 초기치 값이 제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조건문이 I가 테이블 사이즈보다 적냐 적다. 그 다음에 I를 하나씩 증가하라 그러죠. 그 다음 프린트 F 문에 해가지고 뭡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I 값을 %D에다가 그 다음 해시 테이블 I.key 값 있죠. 이걸 뭡니까? %S에다가 뭡니까? 그대로 뭡니까? 대입을 해서 인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 S는 뭡니까? 스트링이니까 문자가 그대로 출력되겠죠. 예를 들어 뭐 펑션이라는 문자, for라는 문자, do라는 문자, case, else, return, if 우리 교재 553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D는 대신 말이니까 해시 테이블 거기에 있는 뭡니까? 인덱스 값을 순서대로 갖게 오겠죠.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각각 적용되어서 이렇게 출력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해시 테이블을 사용한 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메인 보이드하고 캐릭터 아스테릭 S 7이라고 줬죠. 배열 함수. 그러면 0부터 6까지 7개 방을 이렇게 잡아준다. 잡아줘가지고 첫 번째 문자 이런 두, 그 다음 for, 그 다음 뭡니까? if, 그 다음 case, else, return 마지막 펑션 문자열이 보관될 것이다. 그 다음 엘리먼트 2를 갖고 오겠죠. 그 다음에 for에다가 초기자 i는 제로고 i가 7보다 적냐 그러면 계속 반복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매번 하나씩 증가시키고 그 다음 여기서 strcpy 있죠. 이거는 스트링 카피 복사하라 이 말입니다. 2.key와 si 값 그 다음 해시 lp add 그래가 2. 해시 테이블 자, 그 다음에 해시 LP가 프린트 해가지고 해시 테이블. 그리고 밑에 보는 그 폼은 초기 값이 i는 제로고 i가 7보다 적을 때까지 하나하나씩 증가하라 이 말이죠. i 플러스 또 문자를 복사를 하라며. hkey 이번에는 si. 그 다음 해시 LP search. 그 다음에 e와 해시 테이블을 뭐다 탐색하라 이 말이죠. 최종적으로 반환되는 것은 return 제로가 주어졌다. 자, 요렇게 알고리즘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해시 테이블의 내용을 출력하고 또 해시 테이블을 사용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알고리즘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살펴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넘어가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 553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실행 결과 창을 여기에 첨부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인덱스 번호 0부터 12까지 주어지고 0에는 뭐다? 펑션 문자. 그 다음 2에는 for, 3에는 do, 그 다음 9에는 case, 그 다음에 10에는 else, 11에는 return, 12에는 if가 뭐다? 보관되어가 이렇게 지켰다라는 걸 출력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교재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2차 조사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쿼드레틱 프로빙이라고 나오죠. 이게 아까 결국은 뭔데? 일종의 이중 해시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554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조사법은 선형조사법과 유사하지만 자 우리 강의 자료 보니까 선형조사법과 유사하지만 첫 번째 줄에 나오죠. 다음 조사할 이치를 아래 식을 뭐다? 사용해서 결정한다. 그 해시 함수가 보니까
해시, 자, 요 키값 더하기 뭡니까? inc, 아스테리스크 inc 있죠? 요게 이제 제곱한다는 겁니다. 갈로 닫고, mod, 나누면 돼, 이 말이죠. m은 뭡니까? 여기 m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해시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이 전체 크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inc 있죠. 이게 인크리스 증가한다라는 건데, 0부터 1, 2, 3, 4, 1가 마지막은 뭐다? m-1까지 뭐다?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조사되는 이치는 어떻다? 다음과 같다. 그래서 조사되는 이치는 보니까 첫 번째는 HK, 두 번째는 HK에다가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HK에다가 뭡니까? 제곱했다. 2에 요 inc 2가 왔을 때 제곱을 하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래 가다 보면 HK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이니까 3, 3, 9, 9가 되겠죠. 즉 HK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모든 이치를 조사하게 만들려면은 여전히 테이블 크기는 소수여야 된다. 아까 우리 앞에 5를 썼잖아요. 그런 게 소수가 되겠죠. 이 방법은 선형조사법에서의 문제점인 집중과 뭐다? 결합을 크게 완화시킬 수가 있다. 다만 이 방법도 뭡니까? 예? 여기 적혀있죠. 선형조사법에서 문제점인 뭐다? 군집과 결합을 크게 완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다만 이 방법도 뭐다? 2차 집중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1차 집중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고 2차 집중의 이유는 동일한 이치로 사상되는, 즉 매핑되는 여러 키들이 같은 순서에 의하여 빈버킷을 조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다? 다음에 소개할 이중 해싱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즉 2차 조사법을 구현하려면은 다음 조사 이치를 찾는 부분만 변경시키면 된다. 그게 우리 교재 555페이지 저 위에 프로그램 14.7 2차 조사법의 구현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자, 이중 해싱법은 더블 해싱은 또 뭐라고? 리해싱 거래가 재해싱이라고도 하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원해시 함수와 다른 별개의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냐 하면은 페이지 555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보세요. 그가 앞에서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슬라이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걸 그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세요. 교재 보니까 이중 해싱법은 다른 말로 리해싱 거래가 재해싱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요 놈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항목을 저장할 뭐다 다음 이치를 결정할 때 원래의 해시 함수와 다른 별개의 뭐다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중 해싱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항목들을 뭐다 해시 테이블에 보다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형조사법과 2차 조사법은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시 함수까지 어떤 값을 더해서 다음 이치를 얻게 되는데, 선형조사법에서는 더해지는 값이 뭡니까? 아까 상수 1이라 그랬죠. 1이고 2차 조사법에서는 뭐다? 뭡니까? 조사기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재 보니까 inc 곱하기 inc 제곱을 한다. 따라서 해시 함수 값이 같으면은 차후에 조사되는 이치도 같게 된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예를 들어 크기가 10인 뭐다 해시 테이블에서 재산 함수를 해싱 함수로 사용한다고 할 때 15와 25는 2차 조사법에서 5와 6과 9, 14와 같은 조사 순서를 생성하게 되고, 이중 해싱법에서는 키를 참조하여 더해지는 값이 결정된다. 따라서 해시 함수 값이 같더라도 키가 다르면은 서로 다른 조사 순서를 갖는다. 따라서 이중 해싱법은 2차 집중을 피할 수 있고, 두 번째 해시 함수는 조사 간격을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알겠습니까? 그래 조사 간격 구하는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자 스텝 이꼬르는 뭐다? C-KMODC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함수는 뭐다? 1에서 C 사이의 값을 생성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1에서 C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사되는 이치는 다음과 같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 이치가 뭔데? 첫 번째 해시값 K값 K, 두 번째는 HK 플러스 뭐다? 스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K 플러스 2 알겠습니까? 곱하기 스텝. 그 다음에는 뭡니다? HK 플러스 3 곱하기 스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C는 보통 테이블 크기인 M보다 뭐다? 약간 작은 소수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소수를 5를 썼습니다. 5를. 자, 이중 해싱에서는 보통 집중 현상이 매우 드물다. 이유는 뭐다? 요 말이 중요해요. 같은 법칙과 같은 탐색 순서를 가지는 요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밑에 예제도 있듯이 예제를 보면은 자, 크기가 7인 해시 테이블에서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해시 함수가 뭡니까? KMOD7이고 오버플로우 발생 시의 해시 함수가 스텝 이꼬르는 뭐다? 스텝 이꼬르는 5-5MOD5가 주어져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조사 기간이 되겠죠. 그죠? 자, 5일 때 다음에 탐색 키들이 삽입되는 예를 살펴보자 그렇습니다. 그 탐색 키가 입력이 뭐다? 8부터 1, 9, 6, 13. 자, 요렇게 5개가 뭡니까? 삽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작업하는 단계를 우리 교재 페이지 556페이지 맨 아래 그림 14-15에 보게 되면은 2차 조사법에서의 해시 테이블의 변화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뭡니까? 표가 현재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자, 타이틀은 내나 이중 해싱법이라고 그대로 나오고 밑에 보니까 1단계 K값 8을 읽고 온다. 그래서 HK, K값이 8이죠. 그래서 이거로는 8MOD 7 하니까 나머지가 1이 나온다. 그럼 충돌이 없죠. 그러면은 1단계에서는 뭐다? 자, 해시 주소, 인덱스 값 1에다가 8을 보관하겠다. 8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2단계에서는 K값 1을 읽고 왔어요. 그래서 HK 1을 이꼬르는 1MOD 7 하니까 1이 충돌이 발생한다. 왜? 1에는 1단계에서 이미 8이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기간을 계산하니까 내려가서 H1 플러스 H 프라임 1 뭐다? MOD 7 1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1 플러스 하고 뭡니까? 자, 요거는 아까 조사기간 5-1 MOD 5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MOD 7이 됩니다. 그래서 5가 나온다 계산하니까. 그럼 1의 값은 어디에? 2단계에서 뭡니까? 쭉 내려와서 뭡니까? 저 밑에 자, 해시 주소 5 있죠. 여기에다가 1을 저장을 한다. 그 다음 3단계 와서는 키 값이 9니까 H9 이꼬르는 9 MOD 7을 하니까 나머지가 2가 되더라. 그 3단계에서는 뭐다? 쭉 내려가서 해시 주소 2에다가 뭡니까? 9를 저장한다. 그 다음 4단계는 키값에 6을 읽고 왔다. 그래서 H6 이꼬르는 6 MOD 7 하니까 나머지 6이 나오죠. 그래서 4단계는 뭡니까? 6에, 해시 주소 6에는 뭡니까? 아무런 충돌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6이라는 키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단계는 키값이 13인데 읽고 와서 H13 이꼬르는 13 MOD 7 하니까 나머지 6이 나와요. 6은 이미 앞전에서 뭡니까? 6의 값 4단계에서 저장되어 있죠. 근데 5단계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다. 그럼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H13 플러스 H 프라임 13 MOD 7 하니까 이꼴 뭡니까? 6 플러스 5 마이너스 13 MOD 5가 되어있죠. 이건 조사기간. 그 다음에 MOD 7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1이 나왔어요. 1은 또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럼 또 한 번 더 조사기간을 계산해야 되겠죠. H13 플러스 2 아스테리스크 H 프라임 13 MOD 7 하니까 자, 6 플러스 2의 제곱이고 MOD 뭡니까? 7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4 플러스 6 하니까 10이 되잖아요. 그죠? 10 나누기 뭡니까? 7을 하니까 7은 7 나머지 3이 나오죠. 그래서 5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뭐다? 해시 주소 참에다가 뭐다? 13이라는 키값을 저장하게 되더라. 자, 요렇게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이중 해싱법이 되겠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체이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체이닝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사슬로 매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뭐 자전거 체이닝, 체인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558페이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55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14장 6절에 체이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교수님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체이닝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은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인데, 동거자 개념을 이용해서 슬롯 버킷에 대해서 우리가 저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하나의 슬롯이 뭐다? 여러 개의 버킷을 둬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같은 슬롯에 저장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불어놓은 게 뭐다? 부려놓은 게 체이닝 기법이라 그랬다. 그래서 교재 55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체이닝이라는 개념은 뭐다? 선형조사법이 탐색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충돌 때문에 해시 주소가 다른 키하고도 비교를 해야 하는 데 있다. 만약 해시 주소가 같은 키만을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둔다면 불필요한 비교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리스트는 그 크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연결 리스트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충돌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다? 해시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여 각 버킷이 하나 이상의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슬롯 하나에 버킷을 여러 개 둔다 이 말이죠. 즉 버킷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될 수가 있고, 체이닝 기법은 오버플로우 문제를 연결 리스트로 해결한다. 그래서 강의자를 보니까 체이닝의 오버플로우 문제를 연결 리스트로 뭐한다? 해결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뭐다? 각 버킷에 뭐다? 고정된 슬롯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각 버킷의 삽입과 삭제가 뭐다? 용이한 연결 리스트를 뭐다? 할당을 한다. 물론 뭐다? 버킷 내에서는 뭐다? 원하는 항목을 찾을 때 연결 리스트를 순차 탐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밑에 예제 보니까 크기가 뭐다? 7인 해시 테이블에서, 알겠습니까? 자, 크기가 7인 해시 테이블이라는 것은 결국은 함수식이 어떻게 HK 꼬르는 KMOD 7의 해시 함수를 뭐다? 이용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력되는 키 값은 앞에서부터 8, 1, 9, 16, 13이 입력이 되겠죠. 즉 삽입할 때 체이닝, 자 요게 이제 삽입하는 뭡니까? 순차다. 그래서 삽입할 때 체이닝에 의한 충돌 처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보여준 게 그림이 우리 교재 페이지 559페이지 저 위에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그거 잠시 보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니까 타이틀이 체이닝, 그리고 현재 요 작업 단계 1단계부터 5단계 있죠.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요 그림은 페이지 559페이지 중간에 저 밑에 보니까 그림 14-16에 보니까 체인법에서의 해시 테이블의 변화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고 한 가지 또 설명을 첨부해 놨느냐. 여기서 한 가지 결정해야 할 것은 뭐다? 연결 리스트에 어디에다 새로운 항목을 삽입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키들이 중복을 허용한다면 연결 리스트에 처음에다 삽입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만약 중복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연결 리스트를 처음부터 탐색해야 하므로 어차피 연결 리스트의 뒤로 가야 하고 여기에다 삽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정수키에 대한 체이닝 해싱의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체를 선언한다 이래 되겠는데, 요 구조체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잠시 접어주고 우리 요 강의 슬라이드로 돌아왔어요. 자, 키 값이 앞에서부터 어떻게 8과 1과 9와 6과 13이 삽입된다 그랬죠. 그래서 1단계는 키 값이 8이 들어오니까 HK, K 값이 뭡니까? 8이다. 이 꼴 뭡니까? KMOD 7이니까 8 나누기 7하니까 나머지가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충돌이 없죠. 그래서 해싱 테이블 색인 주소 있죠. 해시 주소 1에다가 뭐다? 8을 뭡니까? 키값 8을 저장합니다. 1단계에서. 그 다음 2단계는 뭐니까 키값이 1입니다. 그래서 H1이 되고 1 나누기 7 하니까 나머지 1이 나와요. 근데 이런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드를 생성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노드를 뭡니까? 생성하니까 뭡니까? 오른쪽 여기에 새로운 노드를 하나 생성해가 보관을 해놨죠. 2단계. 그 다음 3단계는 키값 9를 불러오는데 H9 이거는 9 MOD 7을 하니까 나머지 2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2는 보니까 아직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 거기에다가 3단계에서 9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단계에 가니까 키값이 6이에요. 자, H6인데 6 MOD 7이니까 나누니까 뭡니까? 예? 나머지가 6이 나오죠. 그래서 6은 자 충돌이 안 일어나시니까 저 밑에 가니까 해시 테이블에 해시 주소 6에 가니까 뭡니까? 4단계에 와서 6을 저장하게 되더라. 그 다음 마지막 5단계에 가게 되니까 자 키값이 13을 불러오는데 HK 13 H13이죠. 13 자 MOD 7 요 K 13은 K 값입니다. 그래서 13을 7로 나누니까 나머지 6이 나와요. 그래서 6은 결국은 충돌이 발생하죠. 아까 그 해시 테이블이 뭡니까? 해시 주소 6에는 6을 보관했습니다. 4단계에서. 그럼 충돌이 발생하더라면. 그래서 이럴 경우는 새로운 노드를 하나 생성해서 보관하라. 그래서 새로운 노드를 생성해서 그 5단계에서 13을 저장을 했다. 자, 요 그림 이해가 되겠죠? 자,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재산 함수를 사용한 해싱 함수라는 알고리즘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페이지 599페이지 있죠. 599페이지 맨 아래부터 한번 보세요. 560페이지까지 599페이지 한번 쫓아가 보세요. 599페이지입니다. 599페이지가 아니네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560페이지가 되겠죠. 그죠? 560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니까 프로그램 14.9에 보니까 체인법의 구형하면서 꼭 나와 있네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놈은 자 뭔데? 응? 그 560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해시 테이블은 뭐다? 리스트 노드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트별로 되어가 있다. 그 위에 보니까 구조체가 그 소스 코드 나와 있죠. 키가 버킷으로 들어오면은 먼저 동적 메모리 할당을 이용하여 뭐한다? 연결 리스트에 노드를 생성한 다음에 이 새로운 노드의 키를 복사를 해준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버킷에 연결되어 있는 기존 연결 리스트에서 동일한 키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만약 동일한 키가 발견되면은 뭐다?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복귀한다. 그리고 동일한 키가 없으면은 뭐다? 연결 리스트의 맨 끝에 뭐한다? 새로운 키를 포함하는 새로운 노드를 연결한다. 만약 기존의 연결 리스트가 없으면은 뭐다? 해시 테이블이 뭐다? 포인트에 새로운 노드를 연결하게 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게 뭔데? 지금 알고리즘 설명해 놓은 게 뭐다? 현재 요거다. 요거. 그리고 이제 561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보니까 소스 코드를 또 설명해 놨는데 그거 보니까 체이닝 소스가 조금 복잡해지는 것은 뭐다? 몇 개의 포인트 때문이다. 그래서 노드 비포 포인트가 필요한 이유는 뭐다? 노드 포인트가 널이 되면은 노드 비포는 뭐다? 현재 우리 알고리즘 여기 보니까 뭡니까? 자, 여기 보세요. 노드 비포하고 아스테리스 거 있죠? 그 다음 요 밑에도 가니까 요 밑에도 가니까 노드 비포 이래 되어 있고 여기도 노드 비포 이래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이 노드 비포 포인트가 필요한 이유는 노드 포인트가 뭐다? 널이 되면은 포 루프가 끝나게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ptr 링크 널, 그 다음 여기 보면 자 구조체에 보니까 스트럭트 리스트하고 노드 비포 널이 되게 되면은 끝나게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하지만은 뭐다? 우리가 필요한 포인트는 늘 바로 앞에 있는 포인트다. 따라서 포루프 수행 시에 항상 앞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다시 살펴보니까 재산 함수를 사용한 해싱 함수 그래가지고 자 인테저 해싱 펑션, 인테저 키, 리턴 키 나누기 테이블 사이즈, 체인법을 활용한 테이블의 키를 삽입하는 방법. 그래서 해시 체인 애드 그래가 엘리먼트 아이템. 그
그 다음 구조체를 썼죠. 스트럭처 리스트 아스테리스크 HT가 주어졌는데, 요 아스테리스크 개념은 뭐다? 자, 이거는 포인트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알고리즘을 보게 되니까 해시 밸류 값을 뭐다? 인테저형, 정수형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밸류 변수에다가 뭐다? 오른쪽에 해시 펑션이 있죠. item.k 값을 뭐다? 보관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스트럭처 리스트에는 뭐다? 아스테리스크 ptr. 자, 포인트 값. 그 다음 스트럭처 리스트하고 아스테리스크 노드 비포에는 널이냐? 그 다음 아스테리스크 노에는 뭐다? 노드에는 뭐다? 해시 테이블 밸류 값. 앞에 거. 그 다음 포문에 해가지고 노드 비포 노드. 그 다음에 노드 이꼬르는 노드. 여기 링크 값을 연결해 주겠죠. 그 다음 if에는 노드 item.key. 그 다음 아이템 키하고 같냐 비교하고, 같으면은 뭐다? 프린트 F 문에가 이미 탐색기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출력하고 리턴 값을 주라 이 말이죠. 그 다음 PTR에는 뭐다? 스트럭처 리스트 포인트 값. 자, more LOC가 있죠. 사이즈 오브 스트럭처 리스트. 자, 스트럭처 리스트 사이즈를 구할 거고, 그 다음 PTR에는 뭐다? 포인트는 아이템에다가 아이템 값을 집어넣으라. 여기다가. 그 다음 PTR 링크에는 뭐다? 넣을까? 그 다음 if node before, node before에는 링크, 자, load before 링크에는 뭐다? PTR 값을 집어넣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다? has value 값에다가, PTR을, has value 변수에다가 PTR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전체 알고리즘은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걸 알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자, 타이틀이 체인인 그대로 이어지고, 체인법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저장된 키를 탐색하는 뭐다? 알고리즘이라고 나오죠. 그럼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는데? 561페이지. 자, 소스 코드 그 맨 아래 보면은, 그, 4개의 줄 내용이 있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자, 여기서부터 페이지 560, 자, 60페이지. 예? 그 프로그램 14.9 있죠. 체인법의 구현이 있죠. 그죠? 그거 보면은 두 번째 보니까 체인법을 이용한 테이블에 저장된 키를 탐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해시 체인 서치하고 엘리먼트 아이템, 스트럭처 리스트 뭐다? 아스테리크 해시 테이블 줬고, 스트럭처 리스트하고 아스테리크 로드 포인트 개념. 그 다음 인테저 해시 밸류 이꼬르는 해시 펑션 item.k까지 줬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에 해가지고 노드에다가 자 해시 밸류 값을 뭐다 집어넣어주고, 또 노드 값 주어줬고 조건식 마지막에 최종값 있죠. 노드에는 노드 링크 값을 주라. 그 다음 if 문에 의해 가지고 자 노드 item.k 값과 item.k 값 같냐 물어요. 같으면은 프린트 출력문에 해가지고 뭐다 탐색이 성공. 자, 10진수값 했다라고, 자, 오른쪽 변수값을 갖고 와가지고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다? 키를 찾지 못했다라는 걸 화면에 출력해주더라. 자, 요런 알고리즘 여러분들 교재 읽어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넘어가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자 체닝 그래가지고 샵 디파인 사이즈 5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561페이지 맨 아래 부분부터 562페이지 맨 아래까지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럼 뭐 요 알고리즘은 페이지 562페이지 자 맨 아래쪽에 보니까 프로그램 14.10 체인법 전체 소스 중 뭐다? 맨 아랫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맨 아랫부분. 그럼 그 맨 아랫부분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데요. 56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샵 디파인 사이즈 5하고 그 다음에 주성문 해시 테이블을 사용한 예제 칸이 나오죠. 해시 테이블을 사용한 예제. 그 다음 인테자 메인 보이드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테자 데이터 사이즈 그래가 819613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2 폼을 해가지고 자 초기 값은 제로고 그 다음에 조건식은 i가 사이즈보다 작나 그 다음에 뭐다 증가치는 i 플러스 매번 일씩 증가하라. 그 다음 2.key 변수에다가 뭐다 데이터 i의 값을 뭐다 집어넣으라.
그 다음 해시 체인 add에는 자, 이와 해시 테이블 값을 뭐다 삽입하겠다 이 말이죠. 해시 체인 프린트에는 해시 테이블, 그 다음 폼으로 해가지고 i 초기값 제로, 그 다음에 조건식 i가 사이즈보다 작냐, 그 다음에 뭐다 최종값은 뭐다 증가치라 그러죠. i 플러스라 일씩 증가하고, 이점 키에다가 뭐다 데이터 i 값을 집어넣고, 해시 체인 서치 탐색은 뭐다 이와 해시 테이블을 탐색하고 리턴 값은 제로 족다임.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우리 교재 562페이지 맨 아래쪽에 프로그램 14.10 체인법 전체 소스 중에 왼쪽 맨 밑에 그거 보니까 자, 샵 디파인 사이즈 5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고, 자, 요 부분은 뭔데, 자, 교재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체이닝에서 항목을 탐색하거나 삽입하고자 하면은 키 값의 버킷에 해당하는 연결 리스트에서 독립적으로 탐색이나 삽입이 이루어진다. 체이닝은 해시 테이블을 연결 리스트로 구성하므로 필요한 만큼 메모리만 사용하게 되어 공간적 사용 효율이 매우 우수하고, 이 부분 중요하겠죠. 또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버킷에 할당된 연결 리스트만 처리하게 되므로 수행 시간 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결국은 앞에서 개방주소법 3가지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개선된 게 뭐다 체이닝 기법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뭐가 이번에는 해싱의 성능 분석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교수님이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자, 오늘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게 이게 뭡니까? 9주차 강의라 그랬어요. 9주차 강의. 그래서 여기 현재 해싱의 성능 분석이라고 요래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은 우리가 제10주차 강의 분량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게 접어놓고 요 부분부터는 제10주차 강의 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0주차 강의 때는 교수님이 따로 강의 자료를 PPT 자료를 안 올립니다. 자료실에다가 오늘 올린 요 내용 있죠. 요걸 10주차 강의 때 여러분들이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요 페이지부터 여러분들 진도 나간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해싱의 성능 분석은 우리 교재로 말하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데 564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니까 564페이지 14장 7절 해싱의 성능 분석 있죠. 여기서부터 565페이지, 그 다음에 566, 그 다음 페이지 567, 그 다음 한 장 넘기면은 568페이지 14장 8절 해싱의 응용 분야가 되고, 오른쪽에 보니까 엑셀사이즈 연습 문제 나오죠. 1번부터 몇 번까지 1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연습 문제 1번부터 뭡니까 10번 요런 연습 문제는 매장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틀려도 관계없고요. 모르겠으면 앞에 거 한 번 더 읽어보고 복습하고 이걸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에 교수님이 우리가 이야기 시작할 때 잠깐 뭐 강의하면서 언급했는데, 연습 문제 정답 있죠. 정답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 교재 예를 들어 뭐 564페이지 보면은 맨 위에 퀴즈 이런 문제 있죠. 그죠? 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그 알고리즘 그 실행한 결과 있죠. 예를 들어 548페이지가 봐요. 그거 가니까 저 위에 중간에 가상실습 14.1 선형조사법 해싱 그래가지고 선형조사법 해싱 애플릿을 이용하여 다음의 실험을 수행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지문 1, 2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가상실습 프로그램은 우리 교재 강의가 다 끝날 때쯤 제가 학습자료실에 소스 코드뿐만 아니고 프로그램을 전부 압축시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 여러분 PC에 설치해 가지고 각 장마다 요런 문제
값을 그대로 입력해가 한번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은 교재처럼 정확하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고래 참고하시고 오늘 강의는 자, 진도 여기까지 제 9주차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는 사실상 다 끝났는데 끝으로 한마디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번 학기 수강 신청한 여러분 중에 보면은 학년 분포를 보게 되면은 자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고 뭐 4학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과 분포를 보게 되면은 대다수 약 90%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합니다. 또 다른 학과는 보면 게임 모바일 공학 전공, 그 다음 통계학 전공, 생명과학 전공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과는 물론 다르지만은 강의 청취하는 교과목은 자료구조 2 교과목이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수님이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뭔데, 자, 이런 전공 교과목이야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매 학기마다 강의를 정확하게 듣고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4년간 학부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좀 해야 될 것이 뭐냐, 도서관에 가면은 수많은 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과에 관련된 교재도 있고 그 외에 도서 분류 테이블에 보게 되면은 철학에 관련된 또 뭐 음악에 또 뭐 애국어 어문 있죠, 어문, 인문학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역사 관련 뭐 과학 관련. 자, 이런 교양 서적도 단순하게 시간이 없어서 책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자주 도서관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러가지 좋은 교재들을 여러분들이 섭렵을 해 보시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실 때 여러모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춘, 다른 말로 젊음입니다. 이 여러분같이 좋은 청춘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히 청춘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후배들이 한 해 한 해 거울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사 속의 뒤안길로 자꾸 밀려나는 겁니다. 교수님은 여러분보다 너무너무 일찍 태어나다 보니 지금 이 나이가 먹었지만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여러분 집에 계시는 부모님 나이가 됩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해서 전공 교과목뿐만 아니라도 교양 교과목도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찾아가서 자, 책을 빌려서라도 꼭 많이 읽어 보시기를 교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이가 먹으면은 읽고 싶어도 읽을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이고 또 이 학생들은 한 집에 뭡니까? 어머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만큼은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 강조한 그런 거 항상 명심하고 후회 없는 대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시간 강의 청취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10주차 강의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